소명여고 1학년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드수능 하이논술에서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대표 강사 김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범대를 졸업했고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 지역 바로 이 학원에서만 6년째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를 담당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했던 경험들, 그리고 부천 일대 수많은 학교들의 내신 대비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지난 6년간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함께 최고의 결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자녀분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제 수업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소명여고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떠신가요? 걱정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국어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워졌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일단 소명여고에 입학을 시키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소명여고는 여고라는 것이 가진 특성이 있죠. 편안함이 있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션스쿨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기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선호되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상위권 대학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학생들이 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5년간 소명여고 1학년,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모든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문제들이 수능형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수능형 문제였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소명여고에서 출제되었던 내신의 객관식 문제 형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소설의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어휘들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판소리 사설의 어투라든가 희화화라든가 현장감이라든가 명시적이라는 이런 단어들, 경어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문제에서 의도하는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신에는 객관식 말고 서술형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전 문제처럼 단답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암기해서 풀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나와 있는 문제도 있죠. 이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냥 0점 처리가 돼버립니다. 자, 이런 서술형 문제는 사전에 미리 공부하고 연습을 해서 써보기 전에는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대비했을 때 100점이 나오고 1등급이 나올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여고 1학년들이 100점을 받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죠. 자녀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국어 교과서 형태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 16종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출판사에서 16개의 종류의 교과서를 출간을 해놨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단 1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문제로 나오는 내신의 외부 지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처음 보는 이야기들과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외부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와 처음 보는 시를 비교하는 문제의 형태인데요. 이런 외부 지문은 5개 보기 전체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자녀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학작품들을 가져오는 기준이 그냥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말고 다른 15종의 교과서에서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외부 지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1학년 16종 교과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의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16종 교과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어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비문학이나 문법이나 현대문학, 고전문학의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수능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 1회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국어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신 대비는 총 4단계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단계에는 자녀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자습서, 그리고 평가문항집, 내신 대비 문제집,
교사용 교과서들을 통해서 공통 문항을 추출해서 문제집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이나 좀 어려운 문제들,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들을 활용합니다.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자습서, 평가문항집, 내신대비 문제집, 비상이나 미래엔, 창비, 신사고 등등의 여러 교과서 자습서들을 모아서 소명여고 1학년 내신에 등장할 수 있는 공통 범위를 추출해서 2단계의 문제집을 풀게 되죠.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배점이 높은 문제, 90점, 100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고배점의 문제들, 서술형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3학년들이 하고 있는 EBS 문제집, 수능 문제집, 그리고 2학년들이 풀었던 기출문제집,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통해서 소명여고 1학년 내신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추출해서 문제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4단계 직전 대비인데요. 시험 하루 전날 진행되는 이 직전 대비에서는 학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용 지도서라는 것인데요. 교사용 지도서에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들, 그리고 실제 출제해 놓은 샘플들을 가지고 이 형성평가 문제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선배들이 이미 풀었던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내신을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4단계 프로세스로 내신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이제 고등학교의 국어 내신,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던 시절의 학력고사나 아니면 수능의 초창기 모습과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로 진행이 되어 있죠. 저는 지난 5년간 소명여고 1학년, 2학년의 모든 내신 문제들을 분석했고 그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소명여고 1학년에 특화된 내신 수업과 수능 수업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순서와 체계를 가진 정통국어, 소명여고 1학년에 특화된 국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럼 개별 상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